오늘은 서울의 85제곱미터 33평형 국민평수 아파트가 지금 4억대까지 떨어져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와 최저가의 차이도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권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아파트 물건인데 지금 2번이나 유찰되어서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 보았고요. 이 물건은 중앙 7개 2023 타경 107072 아파트 물건이고요. 층수는 괜찮습니다. 15층이네요. 105동에 15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층수는 16층 16층 중에 15층이니까 나름 층수도 괜찮죠. 그리고 보존 연도도 2004년식 물건으로 완전 구축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7.5억에서 2번 유찰되어서 최저가 4.8억에 64%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억대에 나와 있는 국민평수 서울 아파트예요. 그리고 단지 수도 2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05동인데 2단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이유도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아마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물건이고요.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관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리가 됐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우유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오래된 문짝일 수도 있는데 사진만으로는 구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구조를 보시면 방 3개 그리고 욕실 하나 2개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게 이건 조금 명확하게 구별이 되네요. 이따가 단지 정보에서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입지 분석 전에 항상 보는 단지 정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24세대로 비교적 적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차 대수는 대신에 조금 괜찮습니다. 1.12대 정도 되는데요. 솔직히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 연식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평수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전부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래만 잘 된다면 시세 파악이 어느 정도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대고동 물건이었죠. 왜 2개 동밖에 없는데 대고동이냐면은 이 옆쪽에 여기 101동, 102동 보이시나요? 이거 보면은 관악구정 하이비전 1단지, 여기는 2단지입니다. 1단지가 따로 시세가 나와 있고 2단지가 시세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한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인지 모르게 동수는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실제로는 2개 동이지만 대고동으로 돼 있다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볼 텐데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여기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신림선이 생기면서 그나마 여기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를 봤을 때 직선거리로 600m니까 그래도 걸어서 한 7, 800m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역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고요. 조금 더 넓혀서 학군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경매 물건 이쪽이라고 했죠. 여기에 학군이 정말 많고 이쪽 학군, 이쪽 학군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군이 생각보다 다 거리가 멉니다. 여기는 지금 거리상으로는 100m, 200m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다 산이에요. 산. 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학구는 이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초등학교가 그나마 가까이 있나 해서 보면은 이게 직선을 갈 수는 없고요.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게 거의 한 8, 900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마저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쪽은 직선 거리가 대략적으로 600m이기 때문에 1km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8, 900m, 800m 정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조금 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똑같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학구는 조금 애매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평균적으로 다 멉니다, 거리가.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엔 대형 마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앞쪽에 조그만한 동네 마트가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몰려있지 이 근처로는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좀 가깝죠. 하지만 여기까지 거리도 몇백 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은 약간 인프라는 맺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새마을금고가 있고 이쪽에 국민은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도 은행은 어느 정도 걸어갈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600m 정도 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이쪽 기준으로 여기 삼성동 주민센터가 있고 여기 대학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고 우체국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는 그나마 걸어갈 만하고요. 이쪽은 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입지 자체는 좋은 입지인데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거리뷰를 통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언덕 쪽에 있습니다. 끝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언덕이 있어요. 약간의 언덕이 있고 인프라 또한 외진 쪽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입지 중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는 어차피 시세보다 저렴하게만 사면은 되기 때문에 제가 시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단일 평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 사례를 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거래된 게 있네요.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2층이.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6층 중에 15층이죠. 10월 달엔 취소가 됐고 21년도네요. 그럼 이거는 다 빼고 거래가 7억이 딱 하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보니까 6억 5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매가로 나와 있죠. 그리고 고층, 이거는 15층이 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할 겁니다. 고층이 뷰가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높을 거다. 원래 이제 고층이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뷰 가치 때문에 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치가 조금 더 차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4층을 한번 보시면은 6억 5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7억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탑층이고 입주 물건이라고 적혀 있네요. 시세가 6억 5천에는 지금 이게 호가죠, 말 그대로. 거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거는 4층이고 이건 15층이죠.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인데 이게 105동이었죠. 그래서 뷰가 무척 잘 보이고 5층은 뷰가 안 보이겠죠. 근데 15층은 뷰가 엄청나게 잘 보일 겁니다. 쭉 옆으로 보시면은 뷰가 끝까지 여기까지 뚫려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뷰에 대한 차이가 그래도 조금 더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한 6억 5천 정도, 6억 중반 정도면 그래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국민평수 물건이 있죠. 근데 여기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평수에 가장 낮은 물건이 지금 고층이 7억에 나와 있죠. 저층은 한 6억 중반, 고층은 7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시세는 약간 애매하다. 거래 사례가 좀 적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억 중반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당연히 중개사분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요, 4억 8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요. 권리 분석의 첫 번째는 역시나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 요약본으로 갑구와 을구를 한번 볼 텐데요. 갑구에는 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세 가지가 있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전,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11-1 그리고 12-1은 부기등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부기등기의 특징은 본등기를 따라가고요. 본등기가 말소되면 자동으로 부기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보실 필요 없고 본등기만 보시면 되고요. 본등기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들에 다 속합니다. 말소기준 후보군 7가지 말씀을 드리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기시 결정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고요. 7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갑구에서 가장 빠른 건 요거고요. 을구에서 가장 빠른 건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2023년도고 이건 19년도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을구 11번 근저당권이 가장 빠르고요. 이 기준을 말소기준 권리를 하고 나머지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낙찰자에게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기타, 비고란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봤더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안전한 물건인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있느냐라는 내용에서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만 잘 하면 되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약간 인프라는 외진 쪽에 있지만 입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33평형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이고 구조도 괜찮고 뷰도 무척이나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조건의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 이제 얼마에 들어갈지만 잘 판단하면 되는 안전한 물건인데요.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6억 5천 정도로 시세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미납관리비인데요.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소유자분은 2004년도부터 여기에 살고 계셨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관리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3년치 공용부분 관리비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관리비 부분도 3년치로 쌓이면은 꽤나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미납관리비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납관리비가 200만 원 이하일 때 기준으로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이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6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8천에서 5억 9천 그 사이로 적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수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중개사분이 7억이라고 하시면은 4천 정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서 높여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7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7억까지는 안 되고 6억 후반이나 6억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미납관리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억 8천에서 1,000만 원 낮춰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동적으로 조절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5억 8, 9천 사이면은 준수하게 수익이 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2월 22일 목요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